그러면 일단 하나부터 해볼게요. 웹 얘를 클릭을 하면 누가 id 얘가 체크가 될 거고 얘가 체크가 되면 이라고 CSS를 짜보겠습니다. 이거 카피했어요. id 얘가 체크가 되면 checked 되면 그 뒤에 지금 이게 누가 체크가 됐답니까? 얘가 체크가 됐대. 바로 뒤에 얘는 이미 위에서 스타일 바꿔놨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가 체크가 됐을 때 저 뒤에 이 형제들 중에 유엔한테는 클래스명이 있지요. 뒤에 형제들 중에 얘를 선택을 했고요. 이거를 뭐 나타나고 사라지게 할 게 아니라 얘 자식 요소 li 중에 나타나고 사라지게 할 거라고요. li 중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거는 li 중에 클래스명이 웹인 걸 선택한 거지만 우리는 클래스명 웹인 선택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명이 웹인 거 말고 나머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나머지 어떻게? not 가로 안에다가 클래스명 웹이라고 한다고요.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display none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둘, 셋, 넷, 다섯 개 다 해볼게요. 한번. 네 개인가? 웹, 모바일, 일러스트, 포토. 올도 있으니까 다섯 개겠네. 자, 올은 아이디가 뭐로 돼 있었니? 올이라고 돼 있었군요. 그럼 올부터 해볼게요. 올을 클릭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li들이 다 다시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얘는 display block. 그리고 웹을 클릭하면 클래스명 웹 말고 나머지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모바일을 클릭을 하면 얘 말고 클래스명 모바일이 사라지고, and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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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포토, 포토. 그렇게 되네. 웹, 모바일, 일러스트. 웹이 어디가? 아, 웹이 여기 있구나. 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확인을 해 보십니다. 올, 웹, 모바일, 일러스트, 포토그래피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냥 퍽퍽 나타나는 게 좀 재미없어서 이제 여기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살짝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나타나고 사라지는 거에 애니메이션을 넣으려고 fade in, fade out을 걸었어요. 자, fade in부터 나타나는 건 어떻게 할 거냐면 오페서티가 없다가 오페서티가 있어지는 걸로, 사이즈가 없다가 트랜스폼의 스케일을 이용해서 사이즈가 없다가 사이즈도 들어오는 걸로. 잠깐만, 이거를 위드와 하이트로 하는 게 더 낫겠다. 위드를 0으로, 하이트도 0으로. 그럼 삐져나오는 게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오버플로우에 히든도 걸어놓고, 요거는 여기 있을 게 아니라 li에 그냥 있어도 되겠는데 일단 써놓고 수정 좀 할게요. 다시 원래대로 사이즈가 오토로 올라옵니다. 오버플로우 히든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안 써도 되겠고요. 오페서티가 1로 올라와야지. 사라지는 건 이거의 반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 리스트에 가서 요거 하나 공통으로 계속 쓸 거니까 얘들도 기본 베이스로는 사이즈가 없다라고 할게요. 요거 그대로 카피해 주시겠습니까? 요거 사이즈 0 없어 이렇게 하고 li에 가서 위로 올라갈게요. 여기 105번에 와서 370이었었네. 그러면 사이즈를 줘야 되겠네요. 어쨌든 여기에다가 넣어볼게요. 프로젝트의 리스트 li에 와서 위드와 하이트를 제로로 바꿔주세요. 프로젝트 리스트의 li에 오셔서 위드와 하이트, 오버플로우, 히든을 넣어주십시오.
다시 밑으로 내려오셔서 얘가 뭐로 바뀌어야 됩니까? 370으로 바뀌어야 되고 하이트는 오토로 바뀔게요. 페이드 인이 작동하면 이렇게 하겠다고요. 다시 한번 프로젝트 리스트에 가서 크기를 다 제로로 바꿨습니다. 그러고는 안에 이렇게 해버리면 안에 삐져 나올 수 있으니까 삐져 못 나오게 오버플로우 히든을 확 걸어버렸어요. and 내려와서 페이드 인이 작동하면 위드가 다시 늘어나고 그거에 맞춰 하이트는 오토로 바뀌라고 해줍니다. 자, 반대 케이스를 만들지요. 페이드 아웃은 다시 이걸 거꾸로 쓰면 되겠지? 이게 여기에 있고 얘가 오버플로우 히든 이제 안 써도 되겠어요? 위에서 공통으로 썼으니까 이게 여기로 들어오게 반대로 만들어 놓는다고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 궁금하네. 확인 좀 해볼까요? 어찌 나오려나 볼까요? 이게 높이가 아예 없어버리니까 확 줄어버리는구나. 잠깐만요. 페이드 아웃에서 디스플레이도 난으로 잠깐 바꿔볼게요. 이게 잘 안 먹는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인데 이게 밑에 내용이 있으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아예 사이즈가 없어지면서 얘가 요상해요. 모바일 잠깐만, 모바일만 남고 사라져야 되는데 왜 다 사라졌지? 검사 좀 해볼게요. 페이드 아웃 모바일은 있어야 될 거 아니니 넌 왜 안 나오니? 사이즈를 실제로 줄이는 거로는 안 되겠는데요. 트랜스폼으로 한번 해볼게요. 위로 올라가서 다시 얘 크기 다시 주실게요. 370 다시 주시겠습니다. 프로젝트 리스트에 가서 다시 너비를 줄게요.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컨셉으로 바꿀게요. 프로젝트 리스트에 가서 너비를 다시 370을 주십시오. 밑으로 내려올게요. 트랜스폼을 써서 바꾸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페이드 아웃부터 다시 볼게요. 1, 2다가 스케일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트랜스폼으로 조절을 해볼게요. 스케일 아웃이니까 1에서 영으로 하다가 아예 그 다음에는 사라지는데 사라지는 건 반영이 잘 안 될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하고 그대로 반대로 해볼게요. 페이드 인은 오페스트가 0이다가 1로 스케일이 0이다가 100%로 페이드 아웃은 이렇게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확인해 볼게요. 네, 이제 그 자리에서 웹, 모바일, 일러스트레이션, 포토그래피 이렇게 나오는 걸로 바꿔봤습니다. 밑에 여기 로드 모어라고 있는데 우리가 쓰질 않았네요. 저 로드 모어의 역할은 원래 쟤를 클릭하면 리스트가 쭉쭉쭉쭉 늘어나는 게 역할입니다. 여기 P에다가 P를 하나 만들고 작성을 해볼게요. 왜냐면 위아래 공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P 태그한테다가 주면서 스타일을 잡을까 하고요. 지금 상태에서 화면 좀 잠깐 볼게요. 여기 스타일도 덜 잡혔네. 자, 위아래 패딩을 좀 줘야 되겠군요. Our latest에서 패딩을 좀 줄게요. latest 프로젝트에 가서 스타일 좀 잡겠습니다. 컨텐트 TT에 가서도 스타일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텍스트 라인 센터 여기 추가 좀 합시다. TA 센터. 커먼 CSS에 가서 작성하십니다. 커먼 CSS에 가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제목과 패러그래프의 스타일을 컨텐트의 TT에다가 작성을 하고 있어요. 가운데 정렬이라고 하시고 다시 디폴트 CSS로 와서 클래스명 카피 레이티스트 프로젝트에 가서 패딩을 먼저 추가를 할게요. 우리가 위에서 패딩을 공통적으로 몇씩 주고 있었냐면 위아래 서비스에 보면 92 정도 80, 9280 이렇게 주고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똑같이 확인 좀 해볼게요. 정말로 그런가? 대략 봅니다. 80 아래도 그런 80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80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얘한테 가서 80 정도 줄게요. 레이티스트 프로젝트에 가서 위아래 공간이 80이 있다라고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HTML에 가서 여기 프로젝트 랩 안쪽에다가 작성을 할게요. 즉 리스트 다음에다가 p 태그를 만들고 클래스명은 load more라고 할게요. 여기 리스트 다음에 가서 작성하십니다. 라고 하고 a 태그를 만들 때 클래스명이 btn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위에서 작성한 거랑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작성을 하지요. load more. 그래서 로드 모에 가서 위의 간격과 그 안에 글씨는 가운데 정렬 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래스명 로드 모에 가서 글씨는 가운데 정렬이라고 하시고 마진을 위쪽으로만 살짝 주시면 되겠어요. 대략 하겠습니다. 한 50, 40 있었던 것 같은데 40 있네요. 리스트 다음에다가 p 태그 만들고 이렇게 해줘야 얘 위에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얘가 센터에 있기가 편하기 때문에 p 태그로 감싸줬다고요. 화면을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잘 정렬되어 있고 로드모 다음에 공간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비디오의 프레젠테이션으로 넘어갈 건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스크립트 진도까지 안 나가기 때문에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완료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이 비디오의 플레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잘 보십시오. 얘를 클릭을 하면 전체가 검게 처리되고 그 안에 얘가 들어오고 있어요. 전체가 검게 처리되고 얘가 비디오가 그 안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뭘 못하냐면 클릭을 했을 때 얘 전체가 검게 되고 비디오가 들어오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플레이를 자동으로 할 수는 없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하면 플레이가 자동으로 돼서 되지만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 간다고요. 대신 얘를 클릭했을 때 전체를 검게 처리하고 얘가 가운데 오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CSS에서 배웠거든요.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에서 지금 어느 부분입니까? 여기네요. 자, 여기 지금 보면 백그라운드가 있고 안에 btn의 버튼, 타이틀, 패러그래프 있는 구조입니다. 타이틀 패러그래프는 위에서 잡았던 거와 유사하게 되어 있는 구조니까 클래스명을 그대로 쓰는 걸로 하시되 배경은 누구한테? 요 비디오 얘한테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안에 작성을 해볼게요. 뭐가 있었죠? 플레이 버튼이 먼저 있었어요. 요거 플레이 버튼. 자, 일단은 지금 이 요소들이 여기 안에서 센터에 있어요. 지금 디자인을 보면 이 높이 안에서 얘가 센터에 있다고요. 우리가 플렉스를 쓴다고 한다면 얘를 묶어주는 요소가 필요 없겠지만 얘는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이 이미지 저거 백그라운드로 처리를 할 건데 완료본을 다시 한번 봅니다. 보면 이 너비가
여기 요 너비가 줄어들더라도 이렇게 줄어들더라도 높이는 유지하면서 백그라운드의 이미지가 센터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높이를 줘야 된다고요. 이 높이는 유지하면서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이 높이를 유지하되 얘가 센터 여기 지금 한 상단쯤에 있는데 우린 정 가운데 놓을게요. 정 가운데 얘들을 놓고 싶으려면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앱솔루트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저 안에 있는 가운데 요소들을 컨텐츠라고 할게요. 이거 안에다가 아이콘이 있고요. 아이콘 스팬 태그로 해볼게요. 아이콘. 이 안에다가 플레이의 버튼, 폰터썸의 아이콘을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제목이 있다고요. 패러그래프가 있고요. 이 제목과 패러그래프는 위에서 만들었던 클래스명이랑 동일합니다. 위에서 H3를 썼었네. H3 쓸게요. 이렇게 해서 스타일이 동일하고 색깔과 너비만 살짝 다르니까 그것만 여기 안에 얘라고 해서 스타일을 잡아주시면 큰 문제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죠? 예, 비디오에 여기 러닝 타임이 나와 있는 게 있네요. 3분 26초 스팬 3분 26초라고 할게요. 안에 내용들 넣고 스타일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폰터썸에는 저거하고 똑같이 생긴 게 사실 없어요. 비슷한 거를 좀 찾아볼게요. 폰터썸에 가서 찾아보도록 합니다. 플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 요거 유사하네요. 플레이의 서클. 플레이의 서클을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의 서클 해서 넣어 주십니다. 안에 내용은 포토샵에서 카피해서 가져오시죠. 자, 일단은 클릭해서 나타나는 거 빼놓고 여기까지의 기본 스타일은 작성해 주세요. 비디오에 CSS를 작성을 해 주십니다. 디자인을 보면 높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컨트롤 클릭해서 클리핑이 지금 여기 BG 포토에 걸려 있으니까 BG 포토의 크기를 확인을 해보죠. 705 픽셀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경 지정합니다. 클래스명 비디오에 백그라운드를 지정을 하지요. 높이가 705가 있대요. URL 해서 경로 지금 이 뉴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비디오의 BG가 어딨니? 네, 비디오의 BG JPG 해서 하시고 반복되지 말라고 하고 아까 완료본을 보니까 얘 가운데가 가운데에서 계속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센터 하겠습니다. 줄어들더라도 커버까지 하게 커버도 넣지요. 커버. 자, 이렇게 해서 백그라운드의 스타일을 잡아줬고요. 얘 높이가 있으니까 이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저 컨텐츠를 절대값으로 위치를 잡겠다는 얘기예요. position relative 해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비디오 안에 누구 컨텐츠를 절대값으로 위치를 잡겠다고요. position absolute 가운데 자기 크기만큼 움직이라고 해야죠.
플렉스를 썼다라고 하면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 플렉스를 안 쓴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가운데 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브라우저를 확인을 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운데 있다고요. 이제 얘들의 스타일을 잡아 주시면 되겠어요. 거기까지는 보겠습니다. 아이콘의 스타일 보죠. 자, 컨텐츠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가운데 정렬이에요.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 기본적으로는 다 흰색 넣을게요. 그쵸? 다 흰색이고 얘만 색깔이 달라요. 스팬 요소만 색깔이 다릅니다. 컨텐츠 안에 누구 스팬 흰색이 안에 각각 줘야 되나 볼게요. 흰색이 안 먹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오케이. 자, 기본적인 스타일은 잡혀 있으니까 아이콘의 크기만 살짝 조절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클래스명 아이콘 대충 해볼게요. 얘한테 공간이 먹을 리가 없지. 타이틀 위에 공간을 만들어서 떨궈야 되겠는걸 얘한테. 마진탑에서 대략 이거 뭐야 스타일 다르네? 일단 40 정도 있고 아이콘만 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었네. 네, 이런. 스팬의 아이콘에다가 아이콘에다가 스타일 잡아줘야 되겠어요. 얘한테 크기가 있고요, 백그라운드가 있고요. 그 안에 라인 하이트를 이용해서 이 안에 SVG가 가운데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요거 컨트롤 클릭해서 얘를 보면 뒤에 서클 배경이 있거든요. 지금 얘를 제가 깜빡했어요. 요거 크기 볼게요. 100에 100 색깔은 검은색에 20% 스페한테 가서 하겠습니다. 검은색에 20% 있고요. 그 안에서 글씨 가운데 SVG가 글씨 취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아마 가운데 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동그라미 글씨 크기가 좀 더 작아야 되겠네. 잠깐만요. 얘를 좀 더 키우든가 글씨 크기를 좀 작게 하든가 폰트 사이즈를 조금 작게 해볼게요. 뭐죠? 스팬이 크기가 잡힐 리가 없죠.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락으로 바꿀게요. 크기가 찌그러져 나오길래 이렇게 바꿉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구현을 하지요.
자, 대략 이렇게 하고 이제 저 누구를 얘를 클릭을 하면 타겟을 받아야 된다니까 잘못 짰네. 스팸 태그로 하면 안 되네요. A 태그로 바꿀게요. A 태그로 바꾸시고 얘가 href에서 이제 링크가 걸리는 거죠. 링크가 걸리는 건데 여기에 id overlay라는 걸 해볼게요. HTML에 가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십시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 링크를 클릭하면 HTML에서 누구 id 오버레이가 있다면 그리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id 오버레이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저 id 오버레이가 타겟을 받으면 전체 화면을 다 검게 처리를 하고 그 안에 내용이 정 가운데 있게 할 거라고요. 그 안에 내용은 유튜브의 내용입니다. 유튜브의 영상이 들어오는 구조로 만들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id 오버레이는 어디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쟤를 포지션을 전체 화면을 다 쓰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 안에 있어도 되고 컨텐츠 밖에 있어도 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여기 안에다가 해볼게요. id div의 id가 뭐래요? 오버레이랍니다. 오버레이 안에 컨텐츠가 있어요. 컨텐츠 안에 유튜브의 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의 영상의 링크는 자, 유튜브 영상의 주소를 드렸습니다. 여기 주소 들어가 볼게요. 자, 요 영상이에요. 이 영상을 우리가 지금 웹페이지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려면 얘를 다운로드해서 mp4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버리면 우리의 호스팅의 트래픽을 잡아먹으니까 바람직하지 않고요. 얘의 공유 주소를 눌러서 볼게요. 들어오셨습니까? 여기에서 여기 공유 들어가 볼게요. 공유에 가면 인베드에서 퍼가기의 주소가 나와요. 이 퍼가기의 주소를 카피하십니다. 옵션에서 플레이어 컨트롤 표시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퍼가기의 주소를 카피하십니다. 카피하셨습니까? 공유 누르고 퍼가기의 주소를 카피하십니다. 그걸 어디에? 여기 컨텐츠 안에 넣겠다고요. 이렇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현재 화면에 브라우저 화면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우리가 아까 비디오 안에도 예를 들어서 똑같이 나오는구나. 요거 그러면 클래스명 좀 바꿀게요. 이너라고 바꿀게요. 오버레이 안에 이너라고 바꿀게요. 클래스명을 아까 컨텐츠라고 똑같이 쓴 게 있어서 CSS가 겹쳤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 링크를 클릭을 하면 뭐처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얘처럼 나오게 해주세요. 요건 검은색의 오페서티를 80% 정도 주겠습니다. 여기 닫기 버튼이 없구나. 닫기 버튼을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데 닫기 버튼 하나 만들게요. 여기에다가 A 태그에 close라는 걸 하나 만들게요. 그냥 X 하나 넣는 걸로 할게요. 클릭을 했을 때 누굴 클릭했을 때 여기 이 A 링크를 클릭을 했을 때 얘가 화면에 타겟을 받으면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라고요. 얘가 오버레이가 이 녀석이 타겟을 받으면 화면에 나타나라고 하려면 일단 얘가 화면에 나타나게끔 해놓고 가린 상태에서 얘를 클릭했을 때 얘가 타겟을 받으면 그때 나오라고 해야 되니까 일단 id 오버레이에다가 스타일을 적용을 해볼게요. id 오버레이 얘가 기본적으로 포지션이 뭐라고요?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픽스드라고요. 다 차지한다니까 left형, right형, 탑형, 바텀형 해서 이렇게 있지요. 백그라운드도 있다지요. 백그라운드에서 RGBA 에서 검은색의 0.8%가 있답니다. 그쵸?
id 오버레이의 기본적인 스타일이 저렇다고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 화면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fixed 하고 화면을 다 차지한다라고 했고요. 브라우저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여기 이너가 가운데 있어야 된대. 이너가 가운데 있어야 된대요. 이너가 누굽니까? 여기 안에 클래스명 이너지 않습니까? id 오버레이 안에 클래스명 이너가 id 오버레이를 기준으로 해서 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니까 얘가 포지션이 absolute고, 그럼 얘는 기준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얘에 가까운 부모 중에 포지션이 기본값이 아닌 애가 얘니까 얘가 기준이란 얘기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화면에서 센터에 있다라고 하니까 left 50, top 50, 자기 크기의 반만큼 왼쪽으로, 자기 크기의 반만큼 왼쪽으로 위로 올라가라고 해서 이렇게 정 가운데 있게 하신다고요. 브라우저 화면 다시 한번 보죠. 이제 얘가 센터에 있겠지.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고요. 그리고 x가 어디 때? 여기 상단에 동그라미로 있다라고 하니까 다시 그러면 클로즈를 해놨죠. 얘도 그러면 누굴 기준으로? 이 이너 안에 있으니까 이너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귀퉁이에 있다라고 하니까 얘도 absolute라고요. 자기 크 반만큼 밖으로 나가고 하라고 하니까 크게 한번 줘볼게요. width 1rem, height 1rem, 백그라운드 그냥 흰색으로 해볼게요. 백그라운드 흰색, 안에 x는 검은색 라고 해서 동그라미를 한다고 했으니까 border radius 50% 라고 하고, 이게 반 걸쳐서 나가야 되는 거니까 탑 쪽으로 자기 크기의 반만큼 나간다고요. 탑 값이 마이너스 0.5m, 오른쪽으로 반 나간다고요. 마이너스 0.5m 해서 반만큼 나가게끔 우측 상단에 걸치게 하겠다고요. 여기에 더 커도 되겠구나. 잠깐만요. 크기 좀 키워볼게요. 더 커도 되겠다. 얘가 1램에 1램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반이니까 1램씩 나가라고 하겠습니다. 1램씩 나가라고 할게요. 그 안에 글씨가 가운데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안에 가운데니까 이렇게 하겠다고요. 네, 이렇게 X 버튼이 나오게 했고, 밑줄이 보기 싫은데 밑줄 안 나오게 하시고, 네, 이렇게 해서 X 버튼을 심플하게 만들어 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id 오버레이의 기본적인 스타일을 잡아줬다고요. 그런데 제가 언제 나와야 된답니까? 지금 나오면 안 되고 언제 나와야 된대? 이 a 태그를 클릭을 해서 요 a 태그를 클릭을 해서 누가 이 id 오버레이가 뭘 받으면, 타겟을 받으면 그때 나와야 된다고요. 그때 얘가 쓱 화면에 나타나야 되지요.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얘가 안 보인다고요. 오페서티를 제로로 해볼게요. 그럼 언제 보인대? 얘가 뭘 받으면, A를 클릭해서 얘가 뭘 받으면, 타겟을 받으면 이라고 할 거라고요. 타겟을 받으면 이 오페서티가 몇으로 바뀐답니까? 1로 바뀐대요. 바뀌는 과정을 보여줘. 트랜지션을 걸지요.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보면 안 보이다가 누굴 클릭하면, 얘를 클릭하면 어디 갔니? 자, 지금 위에 있는 이 녀석이 링크를 막고 있어요. 링크를 막고 있으니까 링크를 막는 속성 자체를 막아버리려면 포인터에 이벤트를 none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다시 클릭해서 나타나면 얘 포인터 이벤트를 다시 오토라고 해서 이 안에 누구가 클릭되게끔, 클로즈가 클릭되게끔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다시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다시 클릭을 해보면 닫혀서 맨 위로 올라가고 있죠. 빈링크가 먹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스크립트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위로 올라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이 왼쪽에 있고 내용이 오른쪽에 있다고요. 지금 이 부분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림 왼쪽, 얘 오른쪽. 오른쪽에 있는 건 제목, 패러그래프, 리스트 뿐이 없어요. 그죠? 오른쪽의 내용은 제목의 스타일이
위에서 작성한 거랑 똑같은가 다른가 보시면 폰트 사이즈나 패러그래프의 스타일은 똑같은 것 같으니까 정렬만 다르니까 얘도 클래스명은 위에서 만들었던 그대로 활용을 하지요. 여기에서 얘를 그대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제 안에 내용만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어요. 앞에 디자인을 보면 얘들마다 요게 있는데 요거를 안타깝게도 이미지로 저장을 했지요. 스프라이트 이미지에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단 말이죠. 저걸 배경으로 쓸 거니까 저 자리에다가 그냥 리스트로 이렇게 해버리면 쟤를 불러올 방법이가 없지요. 스팬해서 구분을 해주고 여기에다가 블릿이라고 해볼게요. 안에 내용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으니까 이렇게 해서 블릿 이거 여기에다가 배경을 처리할 거라고요. 스프라이트 이미지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에 내용들은 포토샵에서 카피해서 넣으시면 엑설런트 모바일의 HTML은 완료. 이미지 경로 넣어주시고 제목 패러그래프 리스트 넣어주십니다. 엑설런트 모바일의 CSS HTML 완료.